10월 11일 이스라엘 의회는 아브라함 협정을 위한 의회 간부 모임 및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평화 및 정상화 협정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리쿠드 당과 청백당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평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기관을 설립한 제레드 쿠슈너와 그의 아내 이방카 트럼프 쿠슈너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는 아브라함 협정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우리가 만든 것은 이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간츠 국방장관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 외에도 이스라엘 국가의 자산인 이집트와 요르단과의 중요한 평화협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여 말하며 우리는 모든 평화협정을 발전시키고 팔레스타인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라피드 외무장관은 이스라엘 정부가 아랍 국가들과의 정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은 평화를 추구한다고 그의 연설문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블링켄 미 국무장관과 UAE 외무장관을 10월 12일에 만날 예정인 라피드 외무장관은 오늘 밤 워싱턴으로 떠나는 나의 여정에서 반복될 주제 중 하나는 이 아브라함 협정에 포함된 아랍 국가의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피드 외무장관의 두 국가 해법 지지와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지지 행보에 관하여 현 내무부 장관인 아엘의 샤케드는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베넷 총리와 함께 야미네아 당에 소속되어 있는 샤케드 내무장관은 만약 라피드 외무장관이 2023년에 베넷 총리를 이어 이스라엘 총리가 되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국가로 승격하면 야미나 당은 연립정부를 사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10월 10일 이스라엘 이민부와 주이시 에전시는 알리아 데이를 앞두고 알리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까지 이스라엘로 알리아한 유대인의 수가 약 31%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 가장 많은 유대인 이민자는 러시아 출신으로 지난해보다 5% 감소했으며 미국에서 3,104명의 유대인이 알리아하여 41% 증가를, 프랑스에서 2,819명의 유대인이 알리아하여 55%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2,123명, 벨로루시에서 780명, 아르헨티나에서 633명, 영국에서 490명, 브라질 438명, 남아프리카 373명이 알리아를 했으며 에티오피아에서는 1,589명이 알리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공동체 구성원을 고토 이스라엘로 데려오기 위한 정부 계획인 오퍼레이션 쭈르 이스라엘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35세 미만이며 약 23.4%가 0에서 17세이고 33.4%가 18세에서 35세입니다. 또한 36세에서 50세가 16.3%, 51세에서 64세가 13%, 65세 이상이 13.9%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 중 약 2,184명이 예루살렘으로, 2,122명이 텔아비브로, 2,031명이 네타냐로, 1,410명이 하이파로, 744명이 아시돗에 정착했습니다. 10월 11일 모셰 라이언 예루살렘 시장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호브노에서 부영사를 역임하면서 수천 명의 유대인을 구한 일본 외교관의 이름으로 한 광장을 헌정하는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일본 외교관의 이름은 지금은 고인이 된 치우네 스기하라 씨이며 이번 헌정식에는 그의 아들인 노부키 씨가 참석했습니다. 치우네 스기하라 씨는 2차 세계대전 때 코브노 주재의 일본 부영사를 지낸 일본 외교관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약 2,000개 이상의 비자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우네 스기하라 씨에게 비자를 발급받았던 유대인들은 그 당시 독일 나치가 리투아니아를 침공하기 직전에 독일이 이미 점령했던 폴란드를 탈출했던 유대인 난민과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인해 최대 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소련을 통해 일본으로 탈출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 유대인 수혜자들의 후손들 중에는 예루살렘 내 베이트 이스라엘 지역에서 번창하고 있는 미르 정통 유대인 예시바의 교사들과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기하라 씨의 업적은 1984년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인정되어 그에게 만국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의 공식적인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스라엘 의회에서 제레드 쿠슈너와 이방카 트럼프를 초청하여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라피드 외무장관은 계속해서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두 국가 해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그는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샤케드 내무장관과는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두 국가 해법 외교를 통해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현 미 행정부와 수많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어떤 외교적 성과를 앞으로 도출해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보호와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백성과 온 열방이 이 땅을 나누려는 악한 세력들의 괴계가 주님의 뜻과 반하는 것임을 알고 이 땅을 나누려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온 열방에 거하는 유대 백성이 거짓 평화를 위시하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어부의 때가 지고 포수의 때가 가까이 옴을 보며 속히 고토 이스라엘로 알려하도록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대 백성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나눠받은 열방의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와 육신의 것으로 이 백성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의의 도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